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인술의 현장 전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닥터 플로렌스 머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894년생인 캐나다 동부 출신 여의사 플로렌스 머레이 얘기였죠. 이분은 주로 한경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만주 용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1942년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시켰어요. 이때 어쩔 수 없이 함흥 재해병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인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 일제가 물러난 땅에 북쪽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쪽에서는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애국지사들이 건국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헬리팩스에서 개인 병원을 열어서 활동을 하던 닥터 머레이는 해방이 됐다는 소식에 캐나다 정부에 그리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위 여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947년 드디어 그 신청이 이루어져서 닥터 머레이가요,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 본토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정세는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남북이 완전히 갈리면서 북한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닥터 머레이가 1942년에 함흥을 떠나올 때의 상황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기에 닥터 머레이는 미국 유학생이기도 했던 김한란 박사, 즉 이화여대 총장 등을 만나서 조선에서의, 즉 한국에서의 의료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란 총장 등과 함께 처음으로, 즉 해방 이후에 닥터 머레이가 부임한 곳이 어디냐면 동대문 부인병원이에요. 동대문 부인병원이라는 곳은요, 근대 의료가 시작되어서 여성을 위한 첫 병원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 병원이 이전해서 강서 쪽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병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미 군정기의 의료 상황이라는 것은요, 세브란스 병원, 다음에 서울대학병원, 이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것들도 대부분이 동대문 부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교과서가 없어요. 즉 의학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교재조차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의뢰를 해서 의학 교과서를 들여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원서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레이는 교육에 대한 열망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학생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영어의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나중에는 원서를 읽게끔까지 만드는 거죠. 이러한 노력을 머레이는 계속합니다. 그러던 차에 1950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5일이죠. 38선 부근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한 불안한 속에서 3시쯤 됐는데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머레이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떠한 연락이 오냐면, 지금 즉시 여자들은 모든 짐을 싸서 모이라 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쟁 발발인 25일, 즉 그러니까 26일 03시쯤에 긴급
소집이 되어 가지고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머레이를 비롯한 의료진은 본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레이 입장에서는 1942년에 한 번, 그리고 전쟁이 난 1950년에 한 번 다시 한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머레이가 고향, 즉 헬리팩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러다가 실제로 서류를 작성해서 캐나다 정부에 냅니다. 나를 한국에 보내다오. 1951년 봄에 그 신청 서류를 냈고, 그해 9월쯤에요. 캐나다 정부가 허락을 하고 또 미국 정부가 허락을 하고 유엔이 허락을 해서 머레이는 세 번째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이미 한국 전쟁에서 자신이 의료 활동을 벌였던 함경도 지방은요, 중공군이 밀물듯이 내려와서 남아있던 모든 시설을 파괴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머레이가 근무를 했던 함흥재해병원에서 가까운 항구가 흥남인데 그 흥남 항구에서 대철수 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닥터 머레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한국행이 이루어진 거죠. 닥터 머레이는 부산에서 동분서주합니다. 첫째로 닥터 머레이가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어가 되는 외국인 의사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이나 미군 입장에서는 닥터 머레이야말로 정말 귀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머레이가 구축함을 타고 거제도에 가게 됩니다. 거제도에 세브란스 임시병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갔더니 머레이가 온다는 소식에 장승포항을 꽉 메워요. 연도마다 사람들이 서서 환영을 해요. 막 머레이의 손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머레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거제도에 도착한 함경도 피난민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판잣집을 짓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머레이가 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아픈데 우리 아이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머레이는 그 당일에만 17건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당시에 이제 2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세브란스 임시병원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임시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머레이는 거제도에 병원을 세우고 세계 각국이나 유엔을 통해서 그 병원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병원 행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데 거제도가 어떤 땅입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18만 명의 포로가 있어요. 거제도에서 포로 수용소 탈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무렵에 미군들이 인질로 잡히고 또 많은 서양인들이 인질로 잡혀서 벗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에서 거제도에 있는 모든 서양인들은 떠나라. 포로 수용소를 탈출한 이들이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당연히 머레이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머레이가 함경도에서 강제 출국당하듯이 거제도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머레이는 떠나지 않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머레이를 보호해요. 당시에 거제도에 다 출국하고, 즉 다 거제도를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서양 여자 머레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거제도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벌이면서 함경도 사람들과 웃고 웃으면서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점점 고착화됐고 더 이상 북한과 교류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갈 수가 없자 머레이는 새로운
의술 활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전쟁이 끝나고 자신이 봉사할 지역으로 강원도 원주를 택합니다. 이 원주에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